분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올림픽도 하고 대전 엑스포도 하고 여수 엑스포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빨리 발전시키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왼손 법칙이라는 게 창조율이라고 세계를 알고 뭐 해야죠. 일을 할 때. 그리고 이거 환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전부 화합해야 되지 않느냐. 대전 엑스포 사이트에다가 세인 활래 평 이렇게 했습니다. 대전 엑스포를 할 때에 우성이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천이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가고 이게 둔산이고요. 여기에 미래, 과거, 현재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선을 먼저 머리에 두었죠. 이렇게 이게 이제 루프 이 선, 이 길 찾기를 하자. 과학기술의 길을 찾는다 이거죠.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예술은 여기다 놨죠. 문화예술은 여기다 놔가지고 대덕연구단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800여만 평이. 그리고 이 카이스트가 20만 평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연결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7월 7석에 만나는 그 회사에서 과학기술인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이게 계획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세계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세인 활래를 머리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니까 우주 세계를 알아야 되고 인간 중에서도 이제 통신이 굉장히 이제 IT 시대로 가는 것을 우리 미리 머리다 두고 KT가 이건 하고 이쪽에다가 지구환경관을 해서 지구환경. 그리고 포스코도 미래지만 특별히 이제 소재를 붙인 거죠. 소재. 그래서 미래 소재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을 놓은 거죠. 사람과 우주세계, 사람과 통신관계, 환경과 사람 관계, 미래 소재와 사람 관계에서 이거를 하되 이거를 지하에다 넣어서 여기는 좀 몸무게가 뭔지, 키가 어떤지, 몸의 부피가 어떤지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금방 하는 것도 있고 속으로 관념적으로는 인식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건 최소한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이 밑에 전체 굉장히 크죠. 지하에다가 하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로 이것만 그냥 하게 된 거죠. 이것만 해서 좀 지금까지도 좀 아쉬웠죠. 이게 컴패니언 도움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길 찾는 도움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제가 해서 한 거예요. 이걸 모르실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야말로 길 찾는 친구,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도움을 주는 도움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뜻으로 해서 요 루프만 들어가면 다 가볼 수 있는 거죠. 미래로 가보고 세계로 가보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돼서 세인 활래 세인 활래평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는 도우미를 하는 것이 1993년 대전 엑스포의 기본 구상이었어요. 이 길을 따라서만 가면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한다. 아포스테리오라고 그럴까? 경험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과 연관을 지어서 자기 나름대로 바람직한 삶을 살게 하는 쪽에
1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대전 엑스포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국가정책 계획으로 하고 환경 설계로 해서 그 노모티브한 그 신테시스가 필요하다고 한 거죠. 이제 오른손이 있잖아요. 그 오른손 법칙에는 이제 뭐 도덕률이죠. 어떻게 보면 생각한 것이 말, 꿈, 일, 삼, 얼 이랬죠.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얼에 맞춰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꿀 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인생 살면서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저는 이제 꿈이라고 좀 광의로 설명을 해서 도덕적인 남에게 도움이 되는 꿈을 꿔야 되고 이 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이 일을 하나 설명드렸죠. 대전 엑스포 세인 활래 평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감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영력이 있고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죠. 일이라는 게 힘으로 하는 거예요. 키너지. 저는 기너지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KEYL. 그걸 갖고 그 다음에 삶을 이게 다 일체감이 있어야 된다. 인간이 가는 우주의 이치에 따라서 위치가 있고 본분이 있는 나. 우리 위부나라는 진아, 얼나. 나의 그 얼에 맞춰서 있어야 된다 해서 도덕률로 오른손 법칙을 제가 만들어 봤던 것이 있었어요. 나는 어떤 꿈을 꾸고 나는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그 우주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이었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you are I고 I am you고 이무라고 그러면 둘은 아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라는 우주의 이치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하나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 관계를 알고 있다는 알미라는 게 있으면은 삶 속에 이게 저절로 들어가요. 알미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렇게 이 삶도 저는 이렇게 써요. 그리고 꿈을 꾸거든요. 꿈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이거 일단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호가 돼야지 좋죠. 암삼 꿈이 서로 다 어떤 관계냐는 사람 수만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암 속에서 알아갖고 사는 사람 있죠. 뭐 철학자가 이럴지 모르죠. 암 속에서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살아가면서 꿈이 있을 수가 있죠. 이쪽으로 또 보면 꿈을 꾸어서 배워야지 그 속에서 삶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삶 속에서 알미 생기고 암 속에서 꿈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80억 인구만큼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알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이게 제일 클 수 있고 그 속에서 이럴 수가 있고 꿈을 꾸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의 콤비네이션은 사람만큼 있는 거예요. 사람만큼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을 갖고 환경관을 갖고 그 사이에서 올 곳은 환경 설계와 정책 계획을 하는 행위는 하이라키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해. 사람을 하이라키를 두거나 위계를 두거나 환경도 무슨 이렇게 이렇게 두거나 지위를 만들어서 관계가 갑을관계, 갑질한다, 뭐 을질한다 이런 식의 것이 사라져야 되죠. 안개 거치듯이 그 통념이 바뀌어져야죠. 사람은 다 별자리인데 사람 다 꽃향기인데 이제는 헤테로아키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쓸 수가 있죠. 다 자기 위치가 있고 본분이 있다. 우리 위분이 다다.